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꽤 다양한 소식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뉴스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XRP 레저 검증자들이 리플사의 반대에도 새로운 수표 개정안을 채택하는데 투표를 했다. 이 투표 개정안에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될 경우 송신자는 XRP 트랜잭션에 서명하여 특정 금액 및 데스티네이션 도착하는 곳에 대한 가상수표를 생성할 수 있다. XRP 수신자가 현금화를 시도하기 전까지 이동하지 않으며 잔액 부족이나 유동성 부족 등 문제로 수표가 무효화될 경우에는 추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장부에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는데요. 일단 리플사 측에서는 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이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XRP 레저 검증자에 관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컴퓨터공학과 핀테크랩이 XRP 레저 검증자로서 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에도 고려대가 이 검증자로서 노드를 돌리고 있는데요. 이 검증자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XRP 랩스의 개발자 위세윈드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증자 관련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진 XRP 레저 검증자를 돌리고 있는 얼로이 네트워크라는 트위터 계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트위터 측에서 폐쇄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유는 모르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계자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리플사 관련된 트위터 계정들도 폐쇄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쁜 놈들은 안 때려잡고 무고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치고 있어요. 언제쯤 트위터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인지, 이 소셜미디어도 탈중앙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냥 다른 계정 파서 돌아오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코인론이라는 암호화폐 대출 회사에서 P2P 대출 회사인데요. 여기서 XRP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리플사에서 ODL 관련된 엔지니어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 것은 좋은 일이죠. ODL 관련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거. 많은 인재들이 영입돼가지고 더욱더 탄탄하고 많은 송금료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터 브렌트, 꽤 유명한 분석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상품 관련된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암호화폐 관련된 분석들도 종종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XRP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의견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XRP가 스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 다시 한번 조만간 가치가 빵원까지 떨어질 것, XRP는 조작된 스캠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의견은 트위터로부터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가 니케이 관련된 차트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XRP는 왜 아직도 0.0000013센트가 아닌 것이냐, 이 빵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피터 브렌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내심을 좀 가져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은 XRP는 빵원이 될 것이다. XRP는 조작된 스캠이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 분석만 30년 넘게 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이 펀더멘탈이라든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전문 분석가들은 종종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리플사가 어떤 회사인지 XRP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차트만 봤을 때는 완전히 사기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XRP 차트가 조작됐든 조작되지 않았든 굉장히 좀 너무 심하게 인위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냐, 그거는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전문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조작을 하느냐? 바로 리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여담이지만은 작년에 XRP 커뮤니티 이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B체인이 떡상한다, XRP를 던지고 B체인을 타라. 그래서 B체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떡상한다, XRP를 버리고 체인링크를 타라 해가지고 체인링크로 넘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넘어가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죠. 체인링크도 그렇고 B체인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무섭게 호재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XRP는 정반대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악플 달리는 거 보면은 이제 거의 XRP죠. 비트코인 까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겠는데, 이 XRP만큼은 악플러가 끊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피터 브렌트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XRP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심란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XRP가 피터 브렌트의 말처럼 빵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송금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뚫린 곳에서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해 나가면서 송금량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브라질 송금로도 그렇고. 앞으로 XRP는 더욱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빵원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대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죠. 참고로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텔라가 빵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XRP는 좀 차트상에서 힘이 보인다. 그런데 스텔라는 힘이 없다. 스텔라는 빵원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텔라가 이제 최근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말은 이제 쏙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차트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견도 바뀐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브렌트를 미워하기보다는 피터 브렌트가 자연스럽게 XRP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식 한 가지를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XRP 커뮤니티 이제 멤버이자 유튜버 중에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라고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에 이 그렉 키드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전에 리플사에서 최고 리스크 책임 관리자로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여기는 이 사람이고, 리플사를 떠나가지고 자신의 회사를 창립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리플사에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일을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에서 나왔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 단계가 있다. 1부터 10단계가 있는데 이 리플사가 스위프트사를 대체한다라고 쳤을 때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느냐라고 질문을 했었더니 그렉 킷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2에서 3? 그러니까 굉장히 초안이라는 소리죠. 리플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답 자체는 빵용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제 마라톤의 초반이고,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1회차 초반이고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선 상태인데 이 규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규제적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된다면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리플사랑 스위프트사는 하고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말잔 델라틴씨 그리고 유로 엑심뱅크의 CEO 둘 다 스위프트에서 10년 이상 동안 일을 했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결제를, 그리고 스위프트사는 네트워크를 통한 지불을 중점적인 이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크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스위프트가 완전하게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스위프트 네트워크 상에서 XRP가 활용되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스위프트사가 정말 몇십 년에 걸쳐서 구축을 해놓은 네트워크에서 XRP가 활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규제라든지 그런 제도 자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죠.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해도 여러가지 모임이라든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관련된 토론들이 많이 열릴 그런 예정이었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뭐가 하나 터졌죠? 아직도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빠른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자, 만약에 2020년도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는 더욱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내일과 모레는 자유방송하는 날 소식이 없으면은 영상을 쉬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갈수록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XRP 커뮤니티와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기운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은, 지금 채널 유지가 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가능하시다면은 광고 봐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좀 버티는데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